제 나이 31입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예요. 아니, 평범했었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28배 결혼했어요. 남편 재훈이는 35살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연봉 7천, 키 180, 서울대 출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대박이다, 지은아. 어떻게 그런 남자를 잡았어? 저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서로 조심스럽고 배려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2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이가 승진을 했거든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때부터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 심지어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저는 혼자 넓은 아파트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승진했으니까 바쁠 거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밤에 관계를 가질 때였습니다. 재훈이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그마저도 대충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야, 피곤하다니까. 좀 쉬자. 저는 30살 여자였어요. 가장 여성스러워야 할 나이였는데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집 치워주는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살아. 남자들 원래 그래. 그런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석 달 만에 가셨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59세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시아버지는 정말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를 잃은 남자.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재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두기 뭐하니까 우리랑 같이 사시자고 해야겠어. 하지만 시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너희들 신혼인데 내가 끼어들 수 없지. 결국 시아버지는 혼자 사시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들렀습니다.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재훈이는 바빠서 자주 못 갔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 먼지 쌓인 테이블. 혼자 사시느라 힘드신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청소 좀 할게요. 그래, 미안하구나. 청소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지은아, 쉬면서 마셔.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고맙다, 지은아. 내가 자주 와줘서.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재훈이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시죠? 많이 외롭지.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들어. 혼자 누워있으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외로워요, 아버님. 너도? 네. 재훈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오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가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 둘 다 외롭구나.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날 이후 자주 시댁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번, 3번으로 늘어났어요. 재훈이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정말 효분해. 아버지 잘 모셔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시아버지와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저녁 같이 먹으면서도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재훈이는 제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댁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나갔어요. 전구가 끊어진 거였죠. 아버님, 전등이 나갔어요. 그래? 내가 전구 가져올게. 시아버지가 사다리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올라가서 할게요. 아니야, 위험해. 내가 받쳐줄게.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구를 갈려고 하는데 높이가 좀 있었어요.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아래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꽉 잡아주셨어요. 제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괜찮니, 지은아? 시아버지의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몇 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은아.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시아버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도요, 아버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시아버지가 저를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님. 우리 재훈이 생각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자책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이상한가요?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시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밤에 재훈이 옆에 누워 있어도 재훈이 얼굴이 아니라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쳤나 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아버지가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어서 와, 지은아. 왜 이렇게 안 왔니?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셨을 거예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는데 어색했어요. 둘 다 지난번 일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지난번 일은 잊어줘. 내가 실수했어. 아버님,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어요. 말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거든요. 아버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 지난번 이후로 계속 아버님 생각했어요. 지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저 진심이에요. 우리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야.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일어나서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안 돼. 물러서.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 재훈이한테 사랑받지 못해요.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봐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보죠. 하지만 아버님은 달라요. 아버님은 저를 여자로 봐주시잖아요. 지은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정말. 시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재훈이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발 아버님.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갈등이 보였습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싸우고 계신 거였어요. 지은아, 우리가 이러면 모든 게 끝나.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끈을 놓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볼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수염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지은아, 정말 안 돼.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키스. 남편과의 키스는 항상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는데 시아버지의 키스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모든 게 끝나. 끝나도 괜찮아요. 정말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요.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강하게, 간절하게. 3년간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포옹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지은아, 아프면 말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재훈이는 항상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천천히 저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3년간 잊고 살았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몇 번이나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오랜만이었나 봐요. 3년이야. 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도 비슷하네요. 저도 재훈이랑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시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지은아, 후회해.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아버님은요? 나도 아니야. 오히려 살아있는 기분이야. 우리는 또 키스를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댁에 갔어요. 재훈이가 늦는 날이면 무조건 갔습니다. 재훈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누라 정말 효부야. 아버지 모시는 거 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시아버지를 만나는 게 더 좋았어요. 시아버지와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같이 요리를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남편과는 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지은아? 저는 그냥 아버님이랑 있는 게 좋아요.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야. 29살 차이가 났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훈이보다 시아버지가 더 젊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젊으셨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지은아,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아버님. 어떡하지, 우리. 이러다 들켜도 괜찮아요. 그럼 재훈이랑 이혼하고 아버님이랑 살래요. 정말 그럴 수 있어? 네, 저 진심이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재훈이의 이모부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시댁에서 2블록 떨어진 아파트였습니다. 이모부는 원래 의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회사 일로 사람들 뒷조사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이모부가 산책을 하다가 시댁 아파트 앞에서 저를 봤대요. 밤 9시쯤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도 또 봤고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왜 저렇게 자주 시댁에 가지? 이모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1시쯤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이모부는 바로 재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훈아, 내 마누라 지금 뭐하니? 자고 있을 텐데요. 왜요, 이모부? 아니, 지금 내 아버지 집 앞에서 나오는데. 재훈이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이모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마누라 집에 있어요. 확인해봐. 침대에 없을걸? 재훈이가 침실로 갔대요. 침대에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댁에 있었거든요. 재훈이는 제게 전화를 했어요. 진동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지금 어디야? 아, 편의점 다녀오는 중이야.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집 앞에서 봤다며?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고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아버지, 지은이 여기 있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훈아, 그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옷은 입었지만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둘 다 방금 뭘 했는지 뻔히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제 마누라랑 그런 짓을 해놓고요. 재훈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아, 내 잘못이야. 지은이 탓하지 마.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하지만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뭐? 나 너랑 3년 살면서 행복한 적 한 번도 없었어. 넌 날 여자로 안 봤잖아. 그게 아버지랑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바람이 아니야. 사랑이야. 재훈이가 비웃었어요. 사랑? 아버지랑? 그래. 나 아버님 사랑해. 너보다 훨씬 더. 재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후회 안 해. 그날 재훈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훈이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